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장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밀렸는데요. IT 대형주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타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130원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기관의 매물 출회로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컸는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하락세가 깊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밀렸습니다. 자, 2부는 전문가들의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장 흐름 어떨지 앞으로의 또 상승할 종목에 대한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고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 시간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장 후반 들어서 좀 시장이 많이 밀렸는데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은지 먼저 한 말씀 좀 여쭤보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한 동력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 협상과 관련된 일정이 8월 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개별적인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종목들의 어닝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대형주들이 좋아지는 이유는 2분기 이후에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어닝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환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수출주 대형주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어떤 IT 중심의 어떤 그런 수급적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정유화학이라든지 3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있는 그리고 낙폭 과대를 또 했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종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금호석유입니다. 말씀드렸던 유화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반등의 국면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석유화학 업체와 달리 2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널 유도체와 합성 고무의 실적 호조가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패널 유도체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최대치까지 2분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NB 라텍스 마진이 개선되면서 고무의 견조한 실적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영업이익도 1,680억 정도 수준까지 추정이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1,280억 원을 약 30%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패널 유도체가 2분기에 이어서 재차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방의 폴리카보네이트의 초강세 지속과 증설에 따라 BPA 마진 또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범용 고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쉔후와 SBR 쪽에 연간 18만 톤의 조기 정기 보수 진행 영향 때문에 시황 반등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호석유에 대한 이슈는 고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NB 라텍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메이커 업체가 금호석유입니다. 증설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다져가고 있고요. 천연 라텍스를 대체하면서 매년 수요가 글로벌에서 10%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과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 1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압도적인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에 수급과 더불어서 상당히 견조한 차트 모습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계단식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분기보다도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금호석유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고요.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 또 3개월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게 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원종윤 FA 팀장님은 뭐 함께 하고 계셨던 분이지만 새롭게 포트를 꾸리는 만큼 매매 스타일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 매매 스타일은 첫 번째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은 회사는 빠져도 다시 상승한다라는 철학으로 지금 종목을 분석하고 부분 청산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면서 단기 수익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 자체도 뭐 지주 회사들 뭐 LG라던가 SK, 뭐 삼성이라던가 이런 롯데 같은 대형 회사들 위주로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주 회사를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주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 기업처럼 그 단일 기업이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색깔이 뚜렷하고요. 그 뚜렷한 만큼 그 섹터가 힘을 받을 때 가장 강하게 받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는 지주회사들의 기본적인 이 구조들 때문에 지분 구조들 때문에 하락세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강할 때는 또 강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종윤 팀장의 오늘 탑픽주도 기대가 되는데 잠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실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꾸리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개장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까요? 아시다시피 이게 2310선을 깼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는 이제 안전자산이 지만 또 지금 계속 상승세에 있는 달러라던가 그리고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나서 2310선을 지지받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상승세로 시작을 했으나 어제처럼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지지 구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지 라기보다는 이 종목들이 또는 이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지 않으면 결국엔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결국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그 지수와 그 큰 파도에 같이 내가 편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보다는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나 또 골드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골드나 뭐 달러 쪽은? 달러나 골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ETF라던가 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 있는 뭐 달러 예금이라던가 아니면 달러 ELS 같은 아니면 달러 ETF도 있죠.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수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다시 장이 좋아진다라고 하실 때 ETF 같은 경우에는 당일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하셔가지고 다시 원화로 바꾸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1, 2위의 이름을 나란히 올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0.8% 정도의 오름세고 SK하이닉스도 무려 1.34% 상승하면서 9만 원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9만 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총 3위인 셀트리온도 오늘은 0.5% 강세 출발이 됐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6% 올라오면서 41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네이버와 LG화학이 각각 1%대 강세 출발이 됐고요. 여기에 삼성물산도 오늘은 1%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반면에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강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지금 상승 전환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0.38%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2298포인트 상승 출발이고 코스닥도 역시 0.12% 오른 811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이 되는 거고요. 코스닥도 역시 같은 흐름인데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이 회장 구속 소식에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었죠.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까이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CJ ENM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데 합병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시총 2위로 단숨에 올라왔지만 어제 오늘 좀 찰실한 매물을 맞고 있는 CJ ENM입니다. 신라젠, 메디톡스는 강세 출발이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두 오름세가 나타나는데 1% 이상 강하게 올라오는 바이로메드와 펄어비스, HLB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가 비교적 강하게 상승세를 보입니다. 대형주가 강세고 또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오름폭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제 원중현 팀장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준비하셨죠? 공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전문 제조업체로 대형 회사 중에 하나죠. 주력 생산품으로는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MCP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CIS로 그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D램이 가장 많은 매출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PC 전자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스마트 제조 및 PC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한국 투자자들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대부분 SK하이닉스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회사들은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큰 금액의 주가여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예. 그거를 이제 대변하듯이 7월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제대로 힘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힘을 받아서 강한 상승세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의 IT 업계 압박 등 이제 들어오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매출이 16.7%,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4.9% 상승하면서 2분기 실적도 시장 판단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기에도 3D 낸드 플래시 물량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예측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정부 지원입니다. 7월 18일 수요일이죠. 이제 어제 박용구 장관님께서
지금 반도체 산업에 지금 중국 시장에 밀리고 있다라는 우려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10년, 20년에도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석권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학회에서는 중국이 2020년쯤에는 한국 반도체를 넘어서거나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이유들이 중국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의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히 한국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들의 우려사항이었는데, 이런 우려사항을 어제 이제 박윤규 장관님의 이 한마디가 한국도 그렇다면 중국처럼 가격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반도체 회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매수가는 89,600원입니다. 지금 상승세에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95,000원. 그 95,000원을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네. 손절가는 82,000원이고요. 네, 목표가가 짧은 만큼 1차 목표가 도달 시에 부분 청산하시고 2차 목표가 제시하셨을 때 거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 다시 한번 원종현 팀장님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셨는데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외국계 매매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SK 하이닉스 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SK 네트워크스는 1953년 4월 8일에 창립한 직물 분야에서 출발을 해서요. 국내외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우량 거래선이라던가 물류 능력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 제품을 위주로 이제 생산하는 에너지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워낙에 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만 몰린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속적인 계속 하락을 하던 모습을 보였으나 이 수급과 같이 7월에는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업이익이 걱정했던 것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SK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석유 산업을 메인으로 지금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해서 $70를 상회하고 있던 중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석유 가격이 조정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석유 산업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SK 매직이나 렌터카 등 렌터 사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 매직과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99억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더 숨통이 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SK 네트워크스의 구조 개혁입니다. 석유 사업을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던 SK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이제 벤처 회사인 메시코리아와 협약을 하면서 식음료 중심의 도심 물류 플랫폼인 브룸스테이션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유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유소에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비전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만 특히 또 SK 매직이나 렌터카 사업도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만 9.1만 대로 거의 한국의 2위 정도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2분기까지는 10만 대까지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렌터카 사업에서도 그리고 SK매직의 경우에는 SK텔레콤과 연계를 해서 많은 신규 계정 수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렌터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렌터 사업의 기여도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뭐 지금은 50% 이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렌터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200원입니다. 그런데요, 원종인 팀장님, SK네트워크스는 올해 들어서 시장의 관심이 바뀌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차트를 보면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빨리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예. 최근에 그 시장 소비가 내가 물건을 사야겠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렌트를 하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도 지금 이 석유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렌터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그 이유는 이제 석유 사업의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석유를 가지고 뭐 정제하거나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유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심 밖에 벗어났다가 렌터 사업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면서 이제 렌터 사업이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에 따른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SK네트워크스 맞고요. 드디어 이제 지주회사 골라오셨군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LG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지주회사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예, 예. 투자를 할 때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위주로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지주회사는 LG입니다. LG는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지주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자회사로는 LG전자라던가 LG화학, LG유플러스와 같은 LG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총 11개의 국내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비상장사들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 자체가 배당 수익이라던가 상표권 수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얼마나 컸냐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그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자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항상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LG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LG전자와 LG화학이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산업용 로봇 회사인 로보스타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를 하면서 경영권을 인수를 하였고요. 로보스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한국 산업용 로봇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위권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이제 전산화 시스템 개발에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예. 이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라던가 ESS 전지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소형 전지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이제 IT 기기에 들어가는 전지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LG화학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준비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분야에도 뛰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5G 통신 산업인 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또 이제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저는 LG와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만들고 가고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G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기관의 높은 수급입니다. LG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하는 동안에는 기관들이 매물을 풀었다가 외국인들이 매물을 풀기 시작하면 기관들이 매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계속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바톤 터치하면서 계속 수급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하락세를 타기는 했지만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만 같이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금은 기관들이 수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달러 강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외국인 수급이 더해져서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계열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뚜렷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LG U+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액에 큰 차이는 없으나 영업이익이 14% 증가해서 순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의 경우에도 2차 배터리 수혜 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들의 실적이 높아지는 만큼 LG의 영업이익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도 그 자회사들의 성장세와 동반해서 같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7월 6일이죠. 공정거래법 상으로 이제 전면 개편을 하면서 이제 지주회사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지주회사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것 중 하나가 자회사의 지분이 좀 더 상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구본승 회장님이 이제 타계하시면서 이제 구광모 회장님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죠. 이제 회장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구조 개혁이라던가 인사 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런 논의되었던 부분들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LG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구광모 LG그룹 회장님의 지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CEO 변경으로 인해서 인사 이동들을 하면서 지금 LG가 가지고 있던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리스크들도 같이 개혁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광모 회장님이 올해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견고한 지배구조는 항상 LG의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LG의 단점으로 많이 보았던 것들이 이제 내부 거래율이죠. 내부 거래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조금 조정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구광모 회장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회장님 치고 굉장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취임 이후에도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포대가 바뀌면 이제 그러니까 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대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포대가 바뀌면서 그 포대에 맞는 물로 그리고 자기와 같이 갈 수 있는 분들로 많이 이제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요. LG 지주의 경우에는 지금 구광모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6.24%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구본무 전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지분 11.28%를 상속받아야 되는 상속세 준비 등 지금 개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내부 거래 비율을 줄이면서 외부 거래로서 좀 전환을 해서 이 부담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큰 개혁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LG의 경우에는 매수가는 73,000원 밑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8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300원입니다. 목표가의 경우에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세를 타고 있다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고점이죠. 그 위쪽에 굉장히 많은 저항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보다는 저항 구간에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분 청산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팀장님, 앞서서 LG전자, LG화학 이 두 자회사의 투자 수익성에 높은 점수를 주시면서 지금 지주회사 LG를 사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LG화학이나 LG전자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LG전자와 LG화학도 제가 아마 관심 이번 달이든 있으세요? 예. 다음 달이든 아마 추천을 하게 될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제 관심 종목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제 LG전자라던가 뭐 LG화학을 바로 사는 것도 괜찮지만 이 회사들을 운영하는 지주사를 가지고 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얘네들 이제 그 LG화학이나 LG전자가 상승세로 계속 상승을 할 때 거기에 편승을 하시면 더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LG전자 하나만 들어갔을 때 만약에 LG화학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LG전자에서 수익을 못 만들지만 지주회사를 사게 되면 LG전자가 올라가주든 LG화학이 올라가주든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큰 것부터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겁니다. 원종윤 팀장님의 탑픽 종목 세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저희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 탑픽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타임 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 전화로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저는 오늘 에코프로 이 종목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사실 전동공구와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전기차 성장에 힘입어 최근 주가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상장이 예정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기관들의 물량이 출회되며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가지게 했다 판단합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우려를 딛고 영업이익이 65%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는 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중국 로컬 및 유럽 전기차 물량이 늘면서 2분기 실적을 선방했습니다. 하반기 공장 이전 완료에 따라 전동 공구형 물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용 원형 전지에 들어가는 NCA 재료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ESS, 에너지 전력 장치의 물량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자동차 시장 중 1%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선진국을 필두로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을 보았을 때 굉장히 성장 가치가 있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차트 역시 정배열 초기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 같기에 추천할 가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김유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볼 종목은 SK증권인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SK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제 애증의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여러 번 이제 추천도 드리고 매수도 했었지만, 단기 수익 정도로만 보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해서, 뭐, 손실 구간이 됐든 아니면 뭐 본절 탈출이든 이렇게 큰 수익을 보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니 굉장히 반가운 종목인데요. 예. SK증권의 경우에는, 그쵸,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지주 회사들이나 이제 이제 증권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증선에서 통과를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SK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유통 주식수가 좋고요. 많지 않다고요?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고요? 네, 많이 무게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싸지만 유통수가 많아서 내가 몇 개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급등하니까 내일도 급등하겠지, 내일 모레도 급등하겠지,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것들을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SK증권의 경우에는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 지금 매집을 들어왔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조금씩 이제 높은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서 가격대가 높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이 실어가지고 그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일도 상승세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편승을 해서 수익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워낙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위쪽에 촘촘하게 몰려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촘촘한 저항 구간을 다 깨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저항 구간을 깨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SK증권의 경우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예. 한글이 안 써졌네요. 차트 봐주시려고요? 네, SK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저항 구간들을 어느 정도는 깼지만 실질적으로 1,400원대 그리고 1,430원대 지속적으로 저항 구간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SK증권이 장중에 17% 넘게 급등을 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현대미포조선 보겠습니다. 주가가 그간 좀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6% 상승세인데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여쭤볼게요. 팀장님.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규 수주를 하였다라고 해서 지금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방 추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 특히 만약에 내가 조선 회사에, 그러니까 조선주죠. 조선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주들의 대장주죠. 대우조선해양 제가 전에도 추천드렸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먼저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1분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현대미포라던가 삼성중공업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우조선해양은 1분기 실적이 상승 개선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2분기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으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지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예. 9만 원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조선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우조선해양만 보자. 라고 네.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저희 특징주 하나 더 볼 텐데 그 대표 구속 소식이 있었죠. 네이처셀의 주가가 어제 하한가 마감이 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0%나 급락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이 된 이유도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네이처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이처셀의 이제 CEO죠. 네. 네이처셀의 CEO 라정찬 CEO의 경우에는 2013년에도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CEO인데요. 2013년에 이제 주가 조작으로 잡혀 들어가면서 2015년에 이제 보호 관찰이 풀렸죠. 이제 보호 관찰이 풀리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6월이죠. 6월에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시점에 털고 나오시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거의 뭐 30%, 40%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게 아니겠지라고 판단을 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과연 상장 폐지가 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지금 벌써 두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기보다는 강한 체벌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웬만하면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지금은 내 이 손실 구간을 포기하고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손실 구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닥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네이처셀까지 저희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 또 전화 연결할 거고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본부장님? 예, 오늘 종목은 만도입니다. 예.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죠. 예, 최근 자동차 섹터가 미국 관세 문제라든지 판매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를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전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 영업이익은 17%가 증가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 법인회사의 신차 출시로 부품 출하가 또 증가를 했고, 인도, 유럽 법인에서 출하 증가가 되면서 호조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은 9월부터 GM 포드, 10월부터는 볼보, 폭스바겐, BMW랑 납품이 증가하는 것인데, 기존 두 개사 공급 체제에서 만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고, ESC, 스티어링, 서스펜션 등 다양한 라인들의 부품이 앞으로 납품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합산 매출액이 약 한 3천억 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무제표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17년 당기 순이익이 183억 원에 불과했다면은 18년 당기 순이익은 1,776억을 예상하는데 약 한 10배나 증가한 수치죠. 예. 또한 중국 시장에서 길리, 장성, 장안 등 로컬 업체의 판매 증가와 향후 북미 신규 프로젝트가 하반기 또 투입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3분기 이후에는 기존 대비해서 5에서 10%씩 매출액이 계단식으로 내년 1분기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지금까지 소외를 받고 있다가 최근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인상적인데, 근래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39,000원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퍼 17을 좀 적용한 55,000원, 손절가로는 36,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확실한 신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박동현 본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또 종목적으로 어떤 상황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여전히 5조 원 밑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협상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06% 상승하면서 2291.4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22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2300선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900선까지 하락하면서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외국인 69억 원 현재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46,00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현재 9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살짝 빠지면서 28만 5,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강화 정책으로 시장 진입이 완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1.45% 상승하면서 오늘 이번 주 처음으로는 42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도 0.81% 상승하면서 12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유럽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소식과 함께 현재 1.72% 하락하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1%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최근 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오픈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죠. 현재 7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물산 5등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79% 하락하면서 804.0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9시 1분경에는 811선까지 올라서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30분 동안 800선까지 내려오면서 하락 전환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72억 원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래 대금 적은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5% 하락하면서 9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은 오늘도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CJENM은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재개됐었죠. 현재 신라젠도 현재 2.5% 빠지면서 6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나노스는 오늘도 8%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 다시 회복했고요. HB도 현재 1% 넘게 상승 중이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셀트리온 제약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가 4.45% 상승하면서 51,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승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오늘 2.94% 상승하면서 59,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 그리고 후성, 롯데케미칼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텔 시슬라가 현재 4.73% 하락하면서 96,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헬기 추락 소식과 함께 현재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3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그리고 신세계, 동원시스템즈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네이처셀입니다. 2위부터는 제일제강, 3위는 NK, 4위부터는 뉴프라이드, 5위는 삼성전자, 6위 한국항공우주, GL팜텍, 그리고 8위는 셀트리온입니다. 1위 네이처셀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어제 라정찬 대표이사의 구속 소식에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1,65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 완화 정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9.53% 하락하면서 8,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NK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NK는 코스피 상장사로 기자재 업체인 중견기업입니다. 오늘 한 언론사는 오늘 김무성 의원의 딸 김모 씨가 NK 자회사인 더 세이프티에서 차장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채 매달 307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취업 보도에 현재는 12.50% 하락하면서 1,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GL팜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GL팜텍은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이 종료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GL팜텍 측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어제는 6,900원의 장을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7.25% 상승하면서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증시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지 종목 추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SFA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FA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OLED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이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좋았는데요. 실적에 대한 발현이, 실적에 대한 수치로서의 확인이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금년 들어서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런 기대감들이 지연되면서 조금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국내 OLED 투자 모멘텀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되면서 주가에 좋지 않은 모습들 나왔었는데요. 이 SFA 같은 경우는 7월 9일이죠. 중국 기업과 560억 규모의 LCD 장비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OLED 쪽도 이제는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휴대폰 쪽, 모바일 쪽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FA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OLED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류 자동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류 자동화 상당히 최근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도 신규 수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향 OLED 수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워낙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에 뭐 반짝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권에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38,000원,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이죠. 3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SFA에 대한 투자 의견 들려주셨습니다.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토우홀딩스의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우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4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18일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그 장 초반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이처셀 사태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게 이제 내부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그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홍콩 지수가 1.1%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제 외부 요인이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2,290포인트, 코스닥은 8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인이 1,600억, 910억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기관이 홀로 이제 2,600억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역시 외인과 기관이 140억, 45억으로 순매도를 기록하고 개인만 44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시장은 이제 보면은 친환경 섹터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날 이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및 무역 분쟁 등 외부적인 이슈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승용 대표님 친환경차 섹터 주목하고 계신데 오늘도 그쪽에서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쪽으로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는 휴대폰 배터리용 노트북 PC용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기차용 2차 전지 배터리 성장을 연간 40%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원통형 전지 성장 급증으로 점유율 32%에서 17년에 50%로 증가하였습니다. 삼성 SDI가 주요 납품처고 2차 전지 캔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 제1차 혁신성장 경제장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 디젤차 운행 규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2018년 7,000대에서 2025년 13만 대까지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가 가장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고의 실적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4,700원부터 14,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신 EDP 오늘 추천주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주셨고요. 이런 친환경차 관련 섹터 외에 혹시 다른 쪽으로 보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대표님? 지금 저희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짜 수급은 친환경차 섹터, 그 친환경차 안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하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눌림목 공략으로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도 슬슬 이제 한번 눈길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네이처셀발 악재로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좀 주가가 내릴 때 사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네이처셀 사태부터 안정되는 게 가장 큰 우선이고요. 지금 시장 저점이라고 할지라도 뭐 지금 시장보다 1,200원, 뭐 2,300원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일단 시장 안정이 확인되는 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토우홀딩스의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2부를 통해서 이슈 분석하고 전문가의 추천주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보를 드렸는데요. 참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인데 끝까지 종목 수익률 잘 지켜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